됩니다. 또 이 시간을 저도 쓰지 않는 이유. 안 읽고 게임. 이런 거는 그래 시험 가서 그냥 솔직히 이거 이거 틀렸어. 아 이건 질문으로 틀렸어. 그 뒤에 기사 있는 봅시다. 거. 사고방식 자체는 나올 만합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 함수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나 비례 관계 같은 경우 충분히 나올 만한 여지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그 함수의 각각의 포인트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걔가 바뀌면 어떤 것이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가장 세 지문 중에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질문이니까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독일의 크리스탈러는 양독일의 도시분포를 바탕으로 도시규모 입지 등의 일정한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분석해 취락이나 상업 입지의 분포가 규칙성을 지닌다는 중심지 이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작품에서는 이 인물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중심지 이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 꼴을 보니까 이게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어떤 도시와 어떤 도시가 있는데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아, 이게 어떤 원리가 있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노출해냅니다. 중심지란 대부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로서,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중심지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지와 이제 대칭으로서 뭐가 등장해요? 이제 배후지가 등장하죠. 중심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생산을 해서 이제 배후지에게 재화를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재화의 도달거리와 문턱값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던져주게 되죠. 이 중심지와 배후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대요. 하나가 도달거리, 재화, 이 물건의 도달거리. 와, 그 다음에 이제 문턱값이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점포를 예를 들어 재화의 도달거리는 운송비 제약에도 판매가 실현되는 최대한의 거리이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자꾸 해주고 있잖아요. 중심지에 대한 정의, 도달거리에 대한 정의, 문턱값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건 뭡니까? 우리가 피자 매장이야. 다 모든 걸 피자 매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자집이야. 근데 피자가 우리 여기서 판매를 하면 어디까지 판매를? 수고. 제가 이제 화성에 살거든요. 여기서 역으로 여설국 정도. 차로 가면 한 15분이고요. 버스로 가면 한 4-50분 정도 걸려요. 여기서 피자를 만들면 거기서 주문을 할까 안 할까? 거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 이런 데서는 여기서 할까 안 할까?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피자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피자를 시켜. 그런 경우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만들까 안 만들까? 왜 안 만들까? 그렇죠, 배달. 우리 요즘 더 잘 보여주고 있죠. 딱 그래서 2만 원짜리 피자 딱 시켰어. 근데 이제 마지막 토탈 가격이 얼마 나와요? 25,000원 나오면 양반이지. 4만 원 이렇게 뜨는 거야. 배달비 2만 원. 왜 여기서 거기까지 배달을 하는 동안에 이 배달은 세 군데를 더 다닐 수 있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2만 원을 가격이 측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피자를 먹고 싶어도 그걸 살까 안 살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화의 도달거리는 그런 거리비, 배송비까지 고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배달 주문을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턱값이라는 개념도 이제 등장을 하죠. 문턱값이란 거 너무 중요해요. 항상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수능에서 이 꼴, 즉 앞에서 했었던 이 이야기와 이거는 똑같은 말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얘를 뭐라고 합니까? 최소? 그렇지. 여기가 피자집이야. 딱 여기 수고 거리에서만 해. 그럼 될까? 안 돼요.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애초에 수요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어디까지 가야 돼? 지하철역 2군데 정도는 우리가 커버를 해야지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최소 요구치, 문턱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정도 거리 정도의 범위는 있어야 우리가 이 가게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하죠. 판매 수익이 총 비용을 상회하기 시작합니다. 판매 수익이 총 비용.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뭔가 노동을 하잖아. 그 노동을 했을 때 소되는 거지 말아야 되잖아. 내가 피자를 만들고 뭐 렌탈비 쓰고 막 해가지고 9만 원 나왔어. 근데 수익이 90만 원이 나와. 그럼 환불 안 돼. 안 된다고. 적어도 100만 원부터는 이게 운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그래 피자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화의 도달 거리와 분석값은 공급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수요자 입장인지 공급자 입장인지를 판단하면서 문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들어가죠. 이걸 여쭤야 두 번째, 지대를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의 이윤 공식은 이윤 이꼴 수익 마이너스 생산비 운송비입니다. 이것도 좀 약속이에요. 수능에서 이런 사칭 현상 같은 것들이 등장한다. 그럼 거의 무조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메인 사칭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번에 모든 얘기들은 뭘 고려하지 않는다? 지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원래 장사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딱 가게를 갔는데 싸고 맛있어. 그러면 그건 아주 높은 확률로 거기에 주방장이 그 건물주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속설도 있어요. 항상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많이 안 된다. 그럼 이제 물어보면 항상 주인장이 건물주인 거예요. 왜? 그만큼 뭐가 비싸기 때문에 지대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대를 고민하지 않았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윤이라는 것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수익 빼기 생산비 플러스 운송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실제로 문제로서도 아주 치졸하게 나왔는데 얘와 얘와의 차이는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수익은 내가 딱 가게를 했을 때 찡 했을 때 내가 피자를 2판 팔았어. 하나 만 원짜리 2판 팔았단 말이야. 2판 팔면 얼마 남아요? 2만 원이 넘겠죠. 근데 이게 내 진짜 수익일까? 아니지. 뭘 빼야 돼? 재료비와 내 인건비와 많은 것들을 빼야 된단 말이야. 근데 2만 원을 매출이 이제 수익이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막상 나의 이윤이 얼마일 수 있어? 1,000원, 2,000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넘어갑니다. 실제로 문제로 출제 안 했으니까 이건 좀 생각을 해두시고. 즉 지대를 제외할 때 이유는 수익에서 생산비와 운송비에 합인 비용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공간 외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운송비만 거리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경우 수익은 원점에서 발생하지 않고 물품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이 증가한다며 그림 1과 같은 수익 비용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거리가 증가하면 수익은 원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비용도 0보다 큰 세로 축출권에서 시작하여 거리에 따라 증가합니다. 그리하여 두 수익 곡선과 비용 곡선은 두 지점에서 만나게 되죠. 자, 이 그래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요, 프라이스. 그래서 여기가 거리입니다. X2. 그리고 요 그래프. 봐봐, 여기서 포인트는 0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좀 띄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요 그래프가 바로 뭐고요? 비용. 이 생산비와 운송비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죠?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수익에 물린 거예요. 수익은 처음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왜 떨어져 있을까?
이게 사실상 0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 분필 하나 만들 때도 0에서 시작할까? 일단 뭐 지어야 돼? 공장 지어야 돼. 피자고 일단 뭐 만들어야 돼? 오븐 만들고 뭐 만들고 만든단 말이야. 근데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해버리는 거야. 갑자기. 근데 이제 비용은 우리가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너 쪽. 아, 불렸다. 요런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는데, 바로 여기. 이 지점.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이게? 이윤이에요. 봐봐. 비용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이윤이 남아야 안 남아, 지금?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야. 쌤, 저 이윤의 수익. 아. 오, 여기까지. 이윤하고 수익 다른 거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예 남는 게 없고 그냥 개 손해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가 야, 인간적으로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 영역이 바로 뭐라고요? 최소 요구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뭐가 남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윤이 남는 거야. 여기가 바로 이윤의 영역입니다. 근데 웃긴 건 문근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수익이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분명 수익은 비용은 이 수익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남아 안 남아요? 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사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예시로 드렸었던 딱 했는데 배송비에 2만 원씩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팔고 싶어도 이제 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지 않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팔려 안 되면 그러니까 안 되면 손해. 그러니까 여기 정도만 우리가 피자를 보내보자라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제과의 모달 거리의 최대치가 된다는 거죠. 넘어가는 순간 손해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셨던 우리 아까 전에 저에게 꼽을 줬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가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무슨 창출 구간이다. 이윤 창출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 딱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윤이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여기서 이윤 남아 안 남아? 여기? 안 남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유도 되게 달라요. 그죠?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읽어볼까요? 이때 A점에 대응하는 거리가 문턱값, 즉 최소 요구치고 B에 대응하는 위치가 제와의 도달의 거리로 그래프로 볼 때 이유는 A와 B 사이에서 창출되며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부지는 중심지에서 B점에 이르는 거리만큼 원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확장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를 확장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를 확장을 해보면 아니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을 넘겨보시면 우리 174페이지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네 장 넘겨보시면 우리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의 중심지로 핵심계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장 정도 넘겨보시면 나와요. 하나 더. 거기서 이제 핵심 개념이 바로 요 그래프가 요 지점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원형을 만드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얘 지점으로 여기가 중심지잖아 지금. 여기가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 정도 범위만큼 내가 뭐 하겠다? 판매를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서까지는 내가 여기 줄어드는 순간 이 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여기까지 내가 판매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야? 이제 여기 후고가에서 넘어가는 순간 화장력까지 판매하는 순간 이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근데 너무 멀어졌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이윤 창출 거리고요. 여기서 판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바로 이 영역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영역입니다. 오케이? 이게 여기까지 이 첫 번째, 두 번째 분단에 대한 이야기였다. 오케이? 네. 네. 그렇죠. 이때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인 배우지는 중심지에서 B점에 이르는 거리만큼 원형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여기는데, 그죠? 그럼 여기는 배우지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맞아요. 왜? 안 가지고 뭐 왜? 생각 안 해. 왜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얘들아 생각이 아 조용히 좀 해봐. 자,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이때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인 배우지는 중심지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배우지라고 얘기해요. 자, 질문의 포인트는 여기만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포함을 해야 돼? 여기가 없으면 여기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 수동만 없이 화정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야. 알겠지?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죠. 됐죠? 두 번째. 세 번째. 자, 수요자가, 여기 쉽지 않은데, 천천히 볼게요. 수요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공급자에 대한 영역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뭐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수요자, 사는 피자를 사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해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거리를 산출하려면 공간 수요 그래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공간 수요 그래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뭐야? 수요 그래프가 있는데 그 수요를 뭐까지 고민을 해서 이 공간까지 고민을 해서 수요 그래프를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요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어떻게 돼 있어? 증가하겠지. 근데 나머지 건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가 지하철역 5역을 가서 사야 돼. 그럼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면이 생긴다. 갑자기 아무리 싸도 서울 가서 사야 돼. 따져보니까 교통비가 더 나와. 그럼 안 가도 안 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요 그래프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까지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보자 라는 영역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공간 수요 그래프란 거리에 따른 수요량 감소 관계의 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수요는 상품 구매 가격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므로 수요량은 가격과 반비례하는데 이를 수요 함수로 나타내면 Q는 Q0-A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는 약속을 했잖아요. 원은 반드시 잡는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비싸지면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요 숨어져 있는 게 이제 뒤쪽에서 나오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배송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리가 올라간다는 건 수요를 올리는 역할도 같다라는 게 뒤쪽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요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이 공간 수요 그래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 함수를 나타내니까 어떻게 돼요? Q는 Q0 마이너스 AP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념이 등장하는데, 자, Q는 수요량 하나는 잘 따야 돼요. Q는 뭐고요? 수요량. 수요량인데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Q0가 등장하죠. 얘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공짜 수요. 얘가 뭐예요? 얘가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제품이 있을 때 영원일 때 사람들이 원하는 양. 이게 되게 웃긴 게 선생님 이거 공짜면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가상의 경계라는 걸 생각을 해요. 모든 물건은 뭐가 있어요? 모든 물건은 한계 수량도 있고 모든 물건은 그 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공짜일 수 없어. 하지만 이제 가상의 존재를 생각해요. 이 마두학원가에서 피자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짜 수요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피자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자를 사나?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때 거리도 고민해야 되고 가격도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리가 없다면 가격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만큼 살 거야. 한 100명쯤 살 거야 라고 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까 공짜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약간 수요의 토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Q0는 공짜 수요량으로서 가격이 빵원인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팔릴 수 있는 최대 수요량을 A, 수요량을 그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잖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피자를 먹지 않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라서. 그 다음에 A는 가격 증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비율인 수요 감소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뭐다? 수요 감소. 그리고 여기 P는 뭐고요? 얘네들이 지칭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지칭하는 바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공짜 수요량은 실제 수요량과는 다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공짜 수요량과 뭐를 대칭하고 싶습니까? 실제 수요량이 있죠. 당연히 현실에서는 공짜로 판매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으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보의 위치, 유동 인구, 다양한 변수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역시도 당연하죠.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요자는 점포까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해 상품을 구매합니다. 이러한 구매 통행을 고려하면 실제 수요자의 상품 구매 가격은 주어진 시장 가격 P0에 교통비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 토탈 가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문제가 뭐예요? 이 가격이 문제이거든요. 이 가격이 그냥 가격이 아니야. 우리가 피자값 2만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을버스비까지 기름값까지 제시한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P가 원래 가격에다가 이제 뭐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교통비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교통비라고 했을 때 BX. 그래서 P가 사실은 이렇게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도 끔찍히. 여기가 이제 거리당 교통비. 여기가 거리. 그래서 이제 곱하면 이제 토탈 이제 비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게 Q는 Q0 빼기 A P0 빼기 A B X라는 함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럼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봐봐. 야, 이것도 저 등수 좀 펼쳐봐. 이것도 무슨 나오겠지? 이때 하나 B Q0와 A, P 0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기가 뭐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는 구매 통행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딱 우리 가게 집 앞 문 앞에서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피자를 살까 말까 그것만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뭐도 빼야 돼. 토탈 가격은 결국은 그것까지 고민한 그죠? 이 거리 증가에 따른 그리고 시장 집 앞에 피자집이 있을 때 살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AB. 너무 중요하죠? 여기는 AB. 거리 증가에 따른 감소. 이라고 생각하시면 요거와 요거는 이제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거리 증가 고민 안 해요. 여기를 거리 증가를 고민을 해서 거리 증가 안 하는 거에서 빼줘야 진짜 원하는 사람의 토탈값이 나온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수요고요. 수요랑 Q가 나오고 여기가 거기가 여기서 Q0가 나오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고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가 중요해. 제발 도달
거리라는 거지. 이거 넘어가면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그래야지 중심지. 그리고 우리 기울기 구하는 방식 알고 있나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잖아요.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여기의 기울기. 아 뭐야? X, Y.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게 바로 뭐다? 여기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휴 싫어. 미안하다. 아니 그냥 그걸 다 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 치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걸 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때 재화의 도달거리는 바로 이게 이제 공간수요 그래프였죠. 이게 공간수요 그래프였기 때문에 이 재화의 이 거리에 딱 접하는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재화의 도달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 여기는 판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훨씬 더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멀리 가겠죠. 얘 때문에 빨리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왔어. 그럼 다 끝났다. 네 번째. 점포의 수익은 수요량과 판매 거리가 증가할수록 늘어납니다. 그렇겠죠? 뭐 당연히 사람들이 원하면 원할수록 플러스 그다음에 멀리 판매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납니까? 수익이 증가하는 건 팩트인데 여기서 고민할 거리가 뭐라고? 너무 멀어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많이 팔면 좋기는 한데 여기 현실적으로 그렇지. 근데 여기 항상 뭐가 붙는 거예요? 거리 때문에 나오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점포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상품 구매 가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리가 일정 수준 증가하면 이윤 증가량은 감소하고 재화의 도달거리에서 이윤의 누적값인 총 이윤이 최대값을 이루며 재화의 도달거리를 지나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뭐로 만들어주고 있어? 요거와 요거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 얘기, 이 얘기는 누구의 입장 얘기입니까? 누구 입장 얘기야? 누구 입장? 공급자. 공급자 입장에서.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올라가고 싶지만 결국 이 판매거리가 뭐로 상승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결국 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안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그래프에서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여기가 여기는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안 난단 말이야. 그 부분이 바로 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수익이 비용이 나잖아. 수익은 항상 진다. 우리 맞잖아. 지금 벌써 총 이익이 들어온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익이 난다 안 난다? 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거리만 고려한다면 점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인 문턱값, 즉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는 점포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일 최소 요구치의 범위 이상의 거리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점포는 총 비용보다 수익이 많아져 이윤을 획득하는데 점포가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도달 거리는
통상 최소 요구치보다 멀기 때문에 공간을 독점한 상황이라면 점포는 그만큼 이윤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림 그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최소 문턱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범위는 더 넓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윤이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열심히 판매를 했을 때 그냥 투자 비용 빼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윤이 남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오케이? 수익은 계속 증가하지. 판매니까. 하지만 이윤이 남는 건 여기서부터다. 근데 만약에 독점이가 뭐야?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 또 똑같은 피자 쓰면 여기 있어. 그럼 얘 역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런 식으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점은 이제 뭐가 되버려요? 경쟁 영역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야기.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주어진 지역의 인구 밀도나 소비 성향 그리고 단위 교통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고 교통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더 사기가 힘들겠죠.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례가 등장하는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가 나온다? 소득이,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뭔가 많이 사. 그럼 뭐가 없어지고 뭐가 줄어든대요?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줄어든대. 무슨 얘기야? 원래는 이만큼 있을 때 사람들이 10명이 사먹었단 말이야. 근데 요만큼만 있어도 뭐가 돼요? 10명이 사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가 줄어도 얘가 더 살만하다. 자, 그럼 봐봐. 최소 요구치가 준다는 얘기는 뭐랑 동일할까요? 뭐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윤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똑같고요. 그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말이지만 교통비가 뭐해지면 교통비가 싸지면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는 어떻게 된다? 도달 범위는 당연히 1,000원이 이만큼 더 갈 수 있게 되면 그만큼의 거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안 풀리던 공간들이었는데 이제는 판매가 될 수 있어요. 중심지 이론은 현실 세계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연역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론으로 대상 지역을 등질성 평면으로 가정하는 등 현질성 작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알려진 공간 구조 이론으로 공간 경제론이나 지역 분석 분야에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드립니다. 등질적 평면이라는 게 뭘까요? 등질적 평면이라는 게 지대를 보여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핫플이냐 핫플이 아닌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었죠. 공급자 입장에서 재화의 도달거리 내에서는 판매 거리가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수익과 이윤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도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그 개인적 이 그래프를 좀 친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윤이 남는 부분 여기까지 하잖아요. 해봐봐. 여기가 중심지였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무슨 큰일 났어 진짜. 그렇지. 원래는 하죠. 무슨 큰일 났어 진짜. 눈 턱까. 네, 쌤 그래야 돼. 그만해. 자, 여기가 이제 도달거리.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4번의 포인트는 뭐예요? 중심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이윤이 남아 안 남아 지금? 우리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 여기가 포인트야. 해결합시다. 네. 예. 마지막 공간에 네. 이에 사업하는 내용이 거기에 네. 재화의 도달 거리에서 이용한 점 없이 총 이윤이 세배가 되면 재화의
네, 바로 이 부분이죠. 근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안 발생하는 맞아요,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그래프인 거야. 판매가 된다라고 했을 때의 영역인 거고. 근데 이게 무한적으로 원래 증가하지 않아요, 원래 현실 세계에서. 그래프 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 판매를 하면 할수록 수익이 증가하지. 그죠? 그걸 나타낸 거야. 근데 그게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그럼 틀릴 수도 있는 이 다음으로 그래프 없을 수익 아니지, 미친놈들이 미친놈들이 몇 명은 할 수 있다는 거지. 미친놈들이.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야, 그게 뉘앙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것들.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실제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자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그 거리까지 판매를 해도 이 피자를 10개는 팔아야 이게 이윤이 남는데 애들 2명밖에 안 산단 말이야. 그럼 판매하겠어 안 하겠어 굳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2번 이거 끔찍한 얘기지. 근데 이게 문제 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어렵지 않았어.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가에서 구매 가격에 따른 수요량 감소폭. 요거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 구매 가격에 따른 수요량을 요거를 경제 용어로 뭐라고 하게요? 좀 유식한 말로. 요걸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게? 요거를 뭐라고 부르게요? 힌트? 탱탱볼? 아니,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이 탄력성은요, 수능이 진짜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구매 가격이 내가 피자가 10,000원이면 여러분 살까 안 살까? 사겠죠. 20,000원이면 살까요 안 살까요? 고민하겠죠. 그렇죠. 30,000원이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사요. 안 사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요 구매량에 따른 수요량의 감소폭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얘일 때는 100명이었고 얘일 때는 한 50명이 사고요. 얘일 때는 한 10명이 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수요량의 감소폭이 줄어든다라는 거. 100명이었는데 얘가 몇 명이 된다는 거지? 70명. 그렇지. 한 70명.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몇 명이야? 한 5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감소폭. 탄력성이 그럼 이제 탄력성이 어떻게 된 거야? 탄력성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의 이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줄어들었을 때 나를 고려했을 때 거기에 따른 구매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OX?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게 결국은 뭐와 뭐의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분수식, 그 함수식 썼을 때 이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나눴죠. 여기는 거리를 고민하지 않는 거고 여기는 거리를 고민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매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감소폭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가격에 대한 이야기의 이슈가 좀 더 세겠죠. 가격이 떨어진 거야.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 근데 뭐 거리는 근데 어때? 이 거리에 따른 수요에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아직도 뭐가 있어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거리에 따른 구매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는 당연히 뭐에 받아요? 영향을 받겠지.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위에 있는 가와 그죠? 위가 가와 나의 영역에서 얘는 거리고 얘는 지금 가격이잖아. 이렇게 얘가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해서 얘가 유지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얘는 항상 뭐에 대한 영향이 있어요? 얘도 변화에 대한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덜 살 거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살 거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일정하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틀렸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도는 좀 눈여겨볼 만 하겠네요. 나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와 연결돼요?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동일하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더 탄력성이 큰 거예요? 이쪽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게 1단위가 움직였을 때의 변화값이 얘는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1단위가 지나갔을 때의 변화값이 얼마나 돼요? 이만큼이나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탄력성이 커졌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상식성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3번. 분터값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좀 얍삽했죠? 2번에 공급자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점포의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창출됩니다. 어디서부터 이윤,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바로 이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수익이 창출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4번. 3번. 네, 3번 질문인가요? 4번. 4번의 보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네가 수요를 고민을 했을 때 네가 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아까 뭐도 해야 된다? 평면적이지 않다. 뭐에 대한 이야기? 지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결국은 이 지대는 뭐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은 뭐예요? 인구 플러스 접근성이에요. 즉 인구가 많다는 건 뭐가 올라간다는 얘기랑 똑같을까? 수요, 특히나 Q 제로가 존나게 높아진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100명이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에서 시작하는 거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요 접근성은 뭐에 대한 영역인 거예요? 거리에 대한 영역인 거예요. 거리가 가까우면 당연히 싸지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것들이 지대에 반영이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결국은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분터값과 도달의 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지점은 뭡니까? 도달의 거리였죠. 대화의 도달의 거리.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터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번이에요. 자, 나머지 것도 다 이거 봐준다. 그래서 걸리기 싫으면 이제 뭐를 봐야 돼요. 5번도 너무 쉬웠죠? 기억은 뭐냐? 기억은 교통비가 나아지면 당연히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실제 상품 구매의 가격이 줄어들고 구매 통행 범위도 당연히 뭐가 되기 때문에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례가 나왔었던 부분들은 전부 다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함수란 그 그래프에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이제 나올 연습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휴식. 식감 뭐 할 건데? 식감은 네가 뭐 할 거냐고.